고요한 밤입니다. 인공 불빛 하나 없는 일만 2000년 전의 기자 고원. 그곳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한 돌의 산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사막, 별빛만이 쏟아지는 하늘, 그리고 멀리서 천천히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빛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시절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별들은 오늘보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빛났고, 은하수는 사막 위로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빛나는 선박, 혹은 수수께끼의 기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경외가 동시에 어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모래 언덕 뒤로 숨어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저 하늘의 존재가 자신들을 해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려움은 천천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경외는 숭배가 되고 낯선 것은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존재들을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전설에 따르면 손짓만으로 돌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수십 톤, 수백 톤의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떠올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여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어딘가에 숨겨진 기억의 파편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면요. 1968년 스위스의 작가 에리 폰 데니켄이 세상에 하나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신들의 전차라는 제목의 그 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거대한 건축물들, 피라미드와 거석 신전들은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존재들의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그들이 직접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주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책이 가르쳐준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가설은 어떤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정밀함과 규모에 대해 드디어 하나의 답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개입했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 거대한 돌들, 그 완벽한 정렬, 그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주류 고고학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노동자 마을의 흔적, 빵을 굽던 화덕, 맥주를 양조하던 항아리, 그리고 땀과 피로 가득했을 그들의 무덤. 석재를 채굴하던 채석장에는 아직도 반쯤 떼어낸 돌들이 남아있고 램프와 경사로를 사용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피라미드 내부 벽에는 왕의 이름이 붉은 먹으로 적혀있고 건설 과정에서 남긴 작업자들의 낙서도 보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두 입장이 부딪히는 지점, 그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술로 가능한 정밀도인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잔상이 남아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과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 질문을 품고 잠들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탐험하고 상상을 펼치고 동시에 사실과 가설을 신중히 구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다큐멘터리이자 동시에 잠을 위한 천천한 가정놀이입니다. 피라미드의 크기를 떠올려 보세요. 밑변은 약 230m, 원래 높이는 140m에 달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석재가 쌓여 올려졌고 그중 어떤 것은 수십 톤의 무게를 지녔습니다. 숫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앞에서 보면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느끼는 압도감입니다. 목을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 기원전 2500년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것이 빙하기가 막 끝나가던 시기, 지구가 아직 따뜻해지는 중이던 그 시절에 세워졌다면요. 시간축을 1만 년 이상 뒤로 당겨보는 것, 그것은 단순한 상상 실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사적 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검증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상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외계인, 아틀란티스, 고대 고급 문명,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상상들이 왜 생겨났는지,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끌리는지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품는 질문 자체가 때로는 답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래 위에 선 채 시간의 막을 한 겹 한 겹 거두어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훨씬 더 먼 과거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구가 마지막 빙하기에서 벗어나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약 1만 2,900년 전, 지구는 갑자기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거 드리아스라 불리는 이 냉각기는 1000년 넘게 지속되었고 그동안 기후는 요동쳤습니다. 빙하가 다시 확장되고 바다는 차가워졌으며 인류는 다시 한번 생존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지구는 빠르게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격한 온난화가 가져온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었고 해수면은 수십 미터씩 상승했습니다. 해안가의 정착지들은 물에 잠겼고 강의 흐름은 바뀌었으며 사막은 초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이 초원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하라 사막,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의 바다는 한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5천 년 전까지 아프리카 습윤기라 불리는 시기 동안 사하라는 녹색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호수가 반짝이고 초원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린과 코끼리가 풀을 뜯으며 걸어 다녔고 하마가 물가에서 헤엄쳤으며 사람들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빗소리를 듣는 사하라를요. 풀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물이 흐르는 소리를요. 지금은 침묵뿐인 그곳에 한때는 생명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입증한 사실입니다. 위성 사진은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고대 하천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물이 흘렀던 강바닥의 윤곽이 남아있고 바위에는 보트를 탄 사람들, 물고기, 기린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살았고 이곳에서 낚시를 했고 이곳에서 사냥을 했으며 이곳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물과 생명이 넘치던 그곳에서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일 강하류와 기자 고원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홍수에서 안전한 높은 언덕, 사방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그리고 큰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이상적인 넓고 평평한 집안. 만약 당신이 어떤 거대한 것을 지으려 한다면 당신도 이곳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녹색 사하라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착민들이 있었다면요. 만약 그들이 이미 돌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면요. 만약 그들이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요.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류 고고학은 답합니다. 이집트의 농경, 정착, 국가 형성은 대체로 기원전 5천년에서 3천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요. 그 이전의 증거는 흩어져 있고 단편적입니다. 거대한 문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도, 신전도, 문자도, 복잡한 사회 조직의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라미드 이전에 초거대 문명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빙하기 말기의 거대한 해수면 상승,
멜트워터 펄스라 불리는 이 현상은 수십 미터의 해수면 상승을 불과 몇 세기 안에 일으켰습니다. 해안가의 모든 것이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해안가에 살았다면 그들의 도시와 신전, 무덤과 기록은 지금 바다 밑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과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동시에 현재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파트를 들으실 때 부디 검증된 사실과 그 위에 살짝 올려놓은 상상을 구분해 주세요. 기후의 변화, 사하라의 녹색 시대,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피라미드를 지은 건축가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상상입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비가 내리는 소리를요. 풀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요. 새가 우는 소리를요. 이것이 피라미드 이전의 사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린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의 사막 위에 언젠가 처음으로 거대한 돌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레이트 피라미드의 기본 재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밑변 약 230m, 원래 높이 약 140m, 부피는 약 250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약 230만 개의 석재가 사용되었고 평균 무게는 2.5톤, 그러나 어떤 것은 80톤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들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5톤의 돌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작은 자동차 한 대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밀고 끌고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돌이 230만 개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놓아야 하고 하나하나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틈새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곳은 칼날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맞물려 있습니다. 석회암 블록은 주로 기자 근처 채석장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왕의 방을 덮는 거대한 화강암 빔들은 아수안에서 왔습니다. 아수안은 기자에서 9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배로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60톤에서 80톤에 달하는 화강암 덩어리를 배에 싣고 강을 따라 올라오고 다시 육지로 끌어내어 피라미드 내부 깊숙한 곳까지 옮기는 일. 이것은 경이로운 조직력과 기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합니다. 흙과 돌로 쌓은 경사로 나무 썰매, 인력과 도르래, 구리끌과 돌망치. 실험 고고학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수십 명이 힘을 합치면 수톤짜리 돌을 움직일 수 있고 경사로를 이용하면 높이 올릴 수 있으며 물과 기름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일 뿐입니다. 피라미드의 정밀도, 그 규모, 그리고 일부 흔적들은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수안 채석장과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되는 나선형 드릴 자국, 길고 얇게 파인 홈, 매우 고른 연마면. 이런 흔적들을 본 일부 연구자들은 고속 절단 도구를 떠올렸습니다. 현대의 다이아몬드 톱이나 초음파 절단기 같은 것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일 뿐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그런 도구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흔적이 남았을까요? 구리끌과 모래로 갈아서 만들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일부 프린지 이론가들은 더 나아갑니다. 음향부상, 즉 소리로 물체를 띄우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돌의 분자 구조를 공명시켜 일시적으로 무게를 상쇄할 수 있다는 상상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석재를 일시적으로 연화시키는 화학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돌을 부드럽게 만들어 원하는 형태로 빚은 다음 다시 굳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들은 매력적입니다. 영화 같고 신비롭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 밑면은 수 센티미터 이내의 오차로 수평과 직각을 유지합니다. 내 변의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이런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와 기준점이 필요했을까요? 물을 이용한 수평 측정, 별을 이용한 방위 결정, 반복적인 교정 작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명이 참여한다면 인간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외계 기술의 증거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끈기와 재능을 볼 것인가? 어쩌면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흔적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이 완벽히 설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화강암에는 석영 결정이 풍부합니다. 석영은 압력을 받을 때 전기를 발생시키는 피에조 전기 효과를 나타냅니다. 혹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성질을 직관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들은 특정 돌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까요? 이것은 추측일 뿐이지만 흥미로운 추측입니다. 일부 석재에는 다른 지층의 화석이나 족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피라미드가 부분적으로 이미 가공된 돌을 재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구조물의 일부를 가져다 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돌들은 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조상의 돌, 신성한 돌, 시간을 초월한 돌. 우리는 수수께끼의 도구에 집착하기보다 이미 확인된 인간의 기술, 조직,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 신을 위해, 사후 세계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것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4,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도 몇몇 흔적들은 여전히 설명이 모자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건축물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벽이 양옆으로 서 있고 천장은 높고 공기는 적막합니다. 왕의 방, 왕비의 방, 그리고 대회랑, 이 공간들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무게와 침묵으로요. 2017년 과학자들은 뮤온이라는 우주선 입자를 이용해 피라미드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뮤온은 우주에서 날아와 물질을 통과하는 입자로 마치 엑스레이처럼 거대한 구조물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대회랑 위쪽에 최소 30m 길이의 큰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빅보이드라 불리는 이 공간은 그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일반 과학자들은 이 공간을 구조적 완충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피라미드의 엄청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둔 것일 수 있다고요. 혹은 건설 중 하중 조절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용도는 미상입니다. 대회랑과 왕의 방에서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강하게 공명합니다. 약 110Hz 전후의 낮은 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소리를 냈을 때 이상한 체험을 보고합니다. 몸이 울린다고 합니다.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환적인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대한 이론가들은 피라미드를 거대한 공명기계로 봅니다. 혹은 에너지 장치를 둘러싼 껍질로 봅니다. 그들은 상상합니다.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였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과학적 검증이 전혀 없는 가설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별과 태양, 지하세계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계단으로 보았습니다. 왕은 죽어서 별이 되고 신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북쪽면에서 북면 회랑이라는 작은 통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공간이 드문드문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를 더 짙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건축물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조 안정, 보존,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들어가면 습기와 이산화탄소가 쌓여 벽화와 석재가 손상됩니다. 따라서 일부 구역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음모론은 이 빈틈을 좋아합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빅보이드 안에 빙하기 이전의 기록이 들어있다면요. 만약 그곳에 알 수 없는 장치가 숨겨져 있다면요. 만약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문이 하나 더 있다면요. 눈을 감고 그 공간을 걸어보세요. 어둠 속에서요. 당신의 발소리만이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 칩니다. 당신은 손을 뻗어 벽을 만집니다.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울림이 들립니다. 그것이 바람인지 돌의 기억인지 아니면 당신의 상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돌 속의 빈 방, 들리지 않는 울림,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 이것들은 언젠가 열릴 수도 있고 혹은 결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수수께끼 자체가 답보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옵니다.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빛이 강하게 내려앉은 기자의 밤하늘입니다. 모래 위에 서서 피라미드를 올려다봅니다. 그 꼭지점 위를 별들이 느리게 지나갑니다. 지구가 돌고 별들이 움직이고 시간이 흐릅니다. 로버트 보발이라는 연구자는 1990년대에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했습니다. 세 개의 큰 피라미드,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의 피라미드가 오리온자리 허리띠의 세 별처럼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별은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비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패턴이 일치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더 정확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천천히 흔들립니다.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별의 위치가 시대마다 달라 보입니다. 보발은 기원전 약 1만 500년경의 하늘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때 오리온자리와 기자의 배치가 더 잘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핑크스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자의 몸을 한 이 존재가 바라보는 방향은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 1만 년 전 춘분날 새벽 그 방향에는 사자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사자가 사자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주류학계는 조심스럽습니다. 별과의 정렬만으로 건축 연대를 뒤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문헌 증거, 고고학 증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 개의 점은 어떤 세 개의 별과도 맞출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의 방과 왕비의 방에서는 작은 샤프트가 뻗어나갑니다. 에어 샤프트라 불리지만 실제로 환기가 목적이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샤프트가 특정 별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우스, 오리온, 북극성.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의도된 정렬의 증거가 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리온을 오시리스 신과 연결했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시리우스는 이시스,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생명의 여신입니다. 피라미드는 이 신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은 죽어서 오시리스가 되고 별로 향하는 영혼의 계단을 오릅니다. 일부 대한 이론은 피라미드를 하늘 지도를 돌 위에 옮겨놓은 장치로 봅니다. 혹은 하늘의 고향을 표시한 표지석으로 봅니다. 별에서 온 존재들이 자신들의 원점을 암호처럼 새겨놓았다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역시 검증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세세히 기록하던 오래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망원경도 시계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과 기억으로 밤하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천하고 묵묵한 관찰이 거대한 건축물에 스며들었습니다. 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별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신의 눈, 영원의 표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그 영원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였다고요. 너희는 별을 보며 질문했고 시간을 재며 기다렸고 영원을 꿈꾸며 돌을 쌓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물과 홍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밤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검은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달빛이 물 위에서 부서집니다. 그리고 어딘가 저 수평선 너머에 한때 섬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도시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고 문명이 꽃피었던 섬이요. 그러나 하루 만에 혹은 하룻밤 만에 그 모든 것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남긴 아틀란티스 이야기입니다. 바다 너머의 제국, 신들과 인간이 함께 살던 땅, 그리고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신들의 분노를 산 결말. 이 이야기는 2000년 넘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빙하기 말기에는 실제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멜트워터 펄스라 불리는 이 현상은 빙하가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간 사건입니다. 수십 미터의 해수면 상승이 몇 세기 안에 일어났습니다. 해안가의 모든 정착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피난했고 그들의 집과 신전, 무덤은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대홍수 신화로 기억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트나피 시팀, 히브리 전통의 노아,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인도의 마누,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홍수 신화, 전 세계 곳곳에 큰 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물이 모든 것을 덮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며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된 역사적 경험의 반영일까요? 20세기 미국의 신비가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에 대한 비전을 남겼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이 이집트로 왔고 나일 계곡에 정착했으며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스핑크스 아래에 기록의 방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틀란티스의 모든 지식과 역사가 보관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케이시의 비전은 그저 비전일 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핑크스 주변 지층의 침식 패턴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오랜 기간의 빗물 침식이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스핑크스는 녹색 사하라 시대, 즉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오래된 스핑크스 가설입니다. 만약 실제로 빙하기 말기에 큰 기후 재난과 해수면 상승을 겪은 집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들이 바다에서 도망쳐 고지대인 기자로 피신했다면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기억과 지식을 돌로 된 기억 저장 장치에 새겨 넣으려 했다면요. 이것은 상상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상은 아닙니다. 현대학계는 아틀란티스를 철학적 우화로 봅니다. 플라톤이 만든 이상국가 이야기, 인간의 오만을 경고하는 도덕적 교훈일 뿐이라고 합니다. 실제 고고학에서는 아틀란티스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와 사막 아래에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영역이 많습니다. 해저 유적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완전히 닫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오늘 아틀란티스를 사실로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질문합니다. 인간이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만들었는지요? 신화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요? 신화는 심리적이고 집단적인 기억의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잃어버린 것, 그리워하는 것을 담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스핑크스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빗물 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스핑크스의 옆모습입니다. 몸통을 둘러싼 움푹팬 석회암 벽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그 표면을 따라 흘러내린 물길, 자국처럼 보이는 곡선이 있습니다.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스핑크스 주변의 침식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람과 모래가 아닌
오랜 기간의 비와 물에 의한 침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스핑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스핑크스의 나이를 최소 수천 년 더 올려잡았습니다. 아프리카 습윤기 동안 이 지역에는 실제로 강우와 호수가 존재했습니다. 기후와 지질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그 시기부터 서 있었다면 이 침식 패턴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 학계는 반박합니다. 지하수, 간헐적 홍수, 암석의 특성 등도 이런 침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스핑크스 침식이 반드시 고대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스핑크스 주변의 지진 탐사와 지하 레이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하 공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발굴은 보존 이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스핑크스 아래 기록의 방비전은 이 지하 공동 해석과 결합하며 대중에게 숨겨진 도서관 이미지로 퍼졌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상상입니다. 스핑크스 얼굴이 처음에는 사자의 머리였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파라오 카프레의 얼굴로 재조각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얼굴의 비율, 목과 머리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몸통에 비해 머리가 작습니다. 이것이 재조각의 증거일까요? 이 모든 해석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상반된 데이터 위에서 움직이는 추측입니다. 우리는 특정 연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침착하게 나열할 뿐입니다. 물이 가득 고인 옛 웅덩이와 젖은 흙 위에 서 있던 스핑크스를 상상해 보세요.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고 강이 흐르던 시절을요. 그리고 그 위로 수천 년의 바람과 모래가 다시 그 상처를 덮어버리는 느린 시간을요. 만약 기자와 스핑크스가 세계 곳곳의 다른 거석 유산들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면 어땠을까요? 어두운 화면 위로 세계 지도 윤곽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 위에 하나씩 빛나는 점들이 나타납니다. 기자 피라미드,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볼리비아의 푸마푼쿠, 레바논의 바알벡, 영국의 스톤헨지, 일본의 요나구니. 이 점들은 모두 거석 유적입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기원전 약 9,500년에서 8,000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농업과 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입니다. 거대한 T자 석주와 동물 부조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정착하지 않은 수렵 채집인들이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푸마푼쿠와 사쿠사이와만 같은 남미의 거석 유적에서는 정교한 절단과 맞물리는 돌들이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이집트의 석재 가공 흔적과 비교합니다. 공통의 기술적 전통을 상상합니다. 바알벡에는 800톤급 석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옮겼는지 아직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스톤헨지와 말타 사원들은 청문 정렬을 보여줍니다. 요나구니에는 계단식 구조가 물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유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돌로 남긴 집착입니다. 거대한 것을 만들려는 욕망입니다. 영원한 것을 세우려는 의지입니다. 주류학계는 이러한 유적들이 각 지역의 독립적인 문화 발전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 지구적인 단일 문명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반면 대한 이론은 상상합니다. 빙하기 말기의 고급 문명이 전 세계에 흔적을 남겼다고요. 어딘가에서 온 선생들이 혹은 별에서 온 존재들이 각각의 지역에 돌쌓기 기술과 별 보는 지식을 전해주었다고요. 레이 라인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상상의 에너지선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그리드 위에 유적들이 놓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개념이 아닙니다. 통계적 우연과 선택적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의도적으로 흙으로 덮여 보존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묻었을까요? 미지의 기록을 숨기려는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종교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였을까요? 학계는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유적이 하나의 문명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늘과 시간, 죽음과 신비에 대해 고민할 때 돌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충동입니다.
다시 카메라를 기자로 돌립니다. 이 거대한 돌 구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말이 없는 거인이 바로 이곳입니다. 피라미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는 대조적으로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보통 사람들의 흔적은 생각보다 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실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노동자 마을이 발견되었습니다. 빵 굽는 화덕, 맥주 양조 흔적, 묻힌 노동자들의 무덤. 주류 고고학은 이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피라미드는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의 작품이라고요. 그럼에도 빙하기 이전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의 뼈와 언어, 도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젖은 토양, 홍수, 해수면 상승은 뼈를 얼마나 쉽게 지워버릴까요? 과학은 답합니다. 매우 쉽게요. 유기물은 빠르게 분해됩니다.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요. 고대의 저주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의 저주, 파라오의 분노, 기자에서 일했다가 병을 얻었다는 고고학자들의 괴담. 대부분은 과장, 우연, 감염성 질환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폐쇄된 방에서 자란 곰팡이, 박테리아, 방사선, 먼지, 이것들은 탐험가들에게 실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설명합니다. 저주는 과학적, 심리적 현상과 겹쳐집니다. 또 다른 층위의 저주가 있습니다. 정치, 행정, 자원 부족 때문에 중요한 유적이 방치됩니다. 연구가 지연됩니다. 일부 지역은 군사, 개발 문제로 인해 탐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저주입니다. 이집트 당국은 기자 구원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관광, 보존, 안전 때문입니다. 대중은 이를 진실을 숨기기 위한 음모로 해석하게 됩니다.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집트 상형 문자는 대체로 기원전 3000년 이후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상징 체계, 언어는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빙하기 이후 초기에 세워졌다면 그 건축가들의 이름과 이야기, 노래와 기도는 이미 모래와 물속에 녹아 사라졌을 것입니다. 돌만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침묵으로요. 인간이 남긴 것과 사라진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피라미드의 또 다른 저주이자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직전입니다. 하늘이 아주 옅은 푸른색으로 변해갑니다. 기자의 피라미드가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밤새 이야기하던 별들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피라미드의 윤곽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가설을 다루었습니다. 외계인 건설자라는 대담한 상상, 빙하기 말기에 녹색 사하라와 잃어버린 문명, 아틀란티스와 대홍수 신화, 오리온과 레오, 별과의 정렬, 세계를 잇는 거석 유산들, 숨겨진 방과 미발굴 지층,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확실한 증거보다도 더 많은 질문입니다. 주류학계가 현재까지 밝혀낸 사실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피라미드는 고왕국 사왕조 쿠프와 그 아들의 시대에 지어진 거대한 왕릉이자 종교 건축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노동자와 장인, 관리가 참여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빅보이드의 정확한 용도, 스핑크스 침식 해석의 세부, 녹색 사하라 시대 인구와 문화의 전모, 이것들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품은 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용기를 건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아름답습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정말로 빙하기 이전 잃어버린 문명의 건축물이라면 그 문명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별빛 아래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시간을 재었고 영원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피라미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인간의 손이 만든 기념비라 해도 이것은 여전히 감탄스러운 사례입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협력,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외계인이든 잃어버린 문명이든 고대 이집트인이든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의 거울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운 자리 위에 천장 너머에도 언젠가 사막이었고 바다였고 또다시 사막이 될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서 우리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피라미드는 해답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초대장입니다. 언젠가 더 많은 것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채 우리는 조용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늘 밤 함께 걸어온 길은 단순한 역사 탐구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빙하가 녹던 시절을 상상했으며 녹색으로 물든 사하라를 걸었고 별빛 아래 서서 하늘의 지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돌 속의 빈 방을 들여다보았고 물에 잠긴 문명의 그림자를 따라갔으며 세계 곳곳에 흩어진 거석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0.3초 만에 수백만 개의 답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확신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앞에 서면 그 모든 확신은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4,000년 이상 동안 침묵해온 이 돌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을, 겸손을, 그리고 수수께끼를 품고 사는 법을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도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들도 중세의 여행자들도 나폴레옹의 학자들도 모두 이 피라미드 앞에 섰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신의 집, 곡식 창고, 천문대, 왕의 무덤, 에너지 장치. 시대마다 피라미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건축물의 진정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영하는 것을 반사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무엇을 투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외계인을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고급 문명을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문명이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지식과 비밀의 방을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진정한 지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 시대의 질문을 피라미드라는 고대의 캔버스 위에 그려 넣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증거를 존중해야 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것들, 고고학이 발굴한 것들, 문헌이 전해주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연구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빵과 맥주를 받았고 의료 혜택을 받았으며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피라미드 근처에 있습니다. 왕의 무덤 가까이에요. 이것은 명예였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나일 강변을 걸어 작업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었을 것이고 가족을 생각했을 것이며 저녁 식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이로움이 아닐까요? 외계인의 개입이나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손과 땀과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비전을 공유하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하고 마침내 영원을 만들어낸 것이요. 우리는 종종 과거를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뇌는 우리의 두뇌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창의성, 지능, 감성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진 도구와 지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기원전 2500년에 태어났다면
당신도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별을 관찰하고 기하학을 이해하고 돌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신도 신을 믿었을 것이고 영원을 꿈꾸었을 것이며 무언가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성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공통의 꿈을요. 그렇다면 빙하기 이전의 문명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매혹적인 가능성은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원, 순수함, 조화, 지혜. 우리는 과거에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만약 과거에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면 미래에도 다시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경이로운 것을 만들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빙하기 말기의 기후변화, 녹색 사하라, 해수면 상승, 전 세계의 홍수 신화,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류는 살아남았고 적응했고 번영했습니다. 퀘베클리 태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복잡한 사회 조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역사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우리는 정말로 빙하기 시대에 더 발전된 정착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해저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물에 잠긴 옛 해안선을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 가진 증거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밤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기자고원 위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의 동쪽 면이 금빛으로 물듭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태양은 매일 같은 각도로 떠올랐고 피라미드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파라오들의 시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로마 제국, 이슬람 정복, 오스만 제국, 현대 이집트, 모든 시대를 거쳐 피라미드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올 때도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돌의 힘입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돌은 기다립니다. 돌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은 웅변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이집트를 방문한다면 아니면 단지 사진 속에서라도 피라미드를 본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 돌들을 만진 손들을요, 이 구조물을 계획한 마음들을요, 이것을 보며 경외했던 모든 눈들을요,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고요.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꿈으로요. 피라미드는 과거에 대한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당신은 그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별을 올려다보는 존재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질문하는 존재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꿈꾸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외계인과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문명과 숨겨진 방,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큰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피라미드는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질문할 용기를 줍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과 함께 살 수 있는 평온함을 줍니다. 수수께끼를 사양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현대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폭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괜찮다고요. 때로는 단지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류 학계의 논문을 읽었고 대안 이론의 주장을 검토했으며 고고학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진실은 증거와 상상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됩니다. 레이더 스캔, 미온 탐사, DNA 분석, 동위원소 측정. 우리는 과거를 읽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이해는 조금씩 깊어집니다.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는 빅 보이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핑크스 아래를 발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해저에서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평온함, 이 고요함, 이 몽환적인 느낌을 간직하세요. 이것이 고대인들이 피라미드 안에서 느꼈을지도 모르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110헤르츠의 공명이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것은 단지 밤의 깊이와 이야기의 울림이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느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침대나 의자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천 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모래 위에 선 모든 사람들, 피라미드를 올려다본 모든 눈들, 같은 질문을 품었던 모든 마음들과 함께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다면, 만약 당신도 과거의 수수께끼에 매혹된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긴 밤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탐험할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잃어버린 도시들을 걸을 것입니다. 마야의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이킹의 항해를 따라갈 것입니다. 실크로드의 대상들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원을 통해 이 여정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더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탐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어디로 갈까요? 어쩌면 당신은 기자의 모래 위를 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 별들을 만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빅 보이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진실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꿈 되세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세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잘 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걷지 않은 길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돌과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단지 물리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구프 왕이 자신의 피라미드 건설을 명령했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두려웠을까요? 죽음이 언젠가 올 것을 알았고 그 너머의 여정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흥분했을까요? 자신이 영원 속에 자리 잡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불안했을까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 의심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의 건축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마주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을 만들라는 명령을요. 그들은 밤을 새워 계산했을 것입니다. 각도를 재고 무게를 계산하고 위험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은 파피루스 위를 오가며 도면을 그렸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 중 누군가는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된다는 자부심을요. 누군가는 지쳤을 것입니다. 끝없는 노동에 사막의 열기에 돌의 무게예요. 누군가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들은 노래를 불렀을까요? 일하면서 리듬을 맞추기 위해 무거운 돌을 함께 들어 올리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외쳤을까요? 그들은 농담을 했을까요? 힘든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찾으려 했을까요? 그들은 울었을까요? 동료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집이 그리울 때, 몸이 너무 아플 때요. 이 모든 감정들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땀방울, 모든 한숨, 모든 미소가 돌 사이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돌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금으로 만든 피라미디온, 즉 꼭대기 돌이 태양 아래 빛났을 때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해낸 것을 믿을 수 없어서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과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압도되어 말을 잃은 채로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영원을 만들었다고요. 그들은 옳았습니다. 4,000년이 지났지만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혀졌지만 그들의 작품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남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빙하기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기후변화가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영거 드리아스 냉각기는 갑작스럽고 가혹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구는 다시 빙하기로 돌아간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농업은 붕괴했을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급격한 온난화는 또 다른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해수면 상승이요. 해안가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주로 해안가에 정착해 있었다면 그들의 도시와 농지, 신전과 항구는 모두 바다 밑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내륙으로 피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책, 도구, 기록, 모든 것이 물에 쓸려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옛 시대의 기억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문명도 취약합니다. 우리도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 해수면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과거의 문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의 유적을 발굴하며 물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을까요? 피라미드는 이런 의미에서 경고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문명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희망요. 돌로, 이야기로, 기억으로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의 건물들은 피라미드처럼 4천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현대 건축물들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졌고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식됩니다. 우리의 디지털 기록들은 어떨까요? 클라우드 서버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우리의 사진과 글들은 전기가 끊기면 모두 사라집니다. 어쩌면 미래 세대는 21세기를 어두운 시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기록은 모두 사라지고 실체 있는 것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가 가장 적은 것을 후세에 남기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이것이 돌의 지혜입니다. 돌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돌은 불편하지만 영원합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것을 돌에 새겼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돌에 새기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지혜를요? 아니면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3,0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불경과 성경은 수천 년을 전해져 왔습니다. 이야기는 돌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오래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지 돌이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상상을 자극하고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피라미드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진실은 정말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라미드가 외계인이 지었든 고대 이집트인이 지었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작곡가의 삶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에게 맥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피라미드를 외계인의 작품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놀라운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때, 비전을 공유할 때,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요. 이것이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다고, 우리도 영원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현대 세계의 피라미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국제 우주 정거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만든 하늘에 떠 있는 구조물이요. 어쩌면 그것은 인터넷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요. 어쩌면 그것은 더 작고 조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선생님이 평생 가르친 학생들, 한 의사가 구한 생명들, 한 예술가가 만든 작품들, 한 부모가 키운 자녀들, 이것들도 모두 영원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관계를, 지식을, 아름다움을, 의미를요. 그리고 그것들도 일종의 피라미드입니다. 시간 속에 우리의 자리를 표시하는 표지석들이요. 당신의 피라미드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쩌면 당신은 답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외에 대해서요. 현대 사회는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신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외는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경외는 우리를 우주와 연결시킵니다. 경외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피라미드 앞에 서는 것은 경외의 경험입니다. 당신이 외계인을 믿든 고대 이집트인을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순간 그 거대한 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이 거대한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경험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미에서요. 그것은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관점을 줍니다. 현대인은 이런 경험을 너무 적게 합니다. 우리는 화면을 보며 살고 작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즉각적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것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영혼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이 실제로 이집트에 갈 수 없더라도, 당신이 피라미드를 직접 볼 수 없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이 경외의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요. 이야기를 통해서요. 질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느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넓어집니다. 당신의 호기심이 깨어납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경험을요. 그리고 경외는 잠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경외는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작은 걱정들은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관점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진짜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팠고 피곤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노력, 당신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누군가가 우리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요. 그들은 우리의 유적을 발굴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남길 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잠드세요.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은 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밤은 이제 정말로 깊어졌습니다. 별들은 최고조로 빛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달빛 아래 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고학자가 모래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학자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린 학생이 책을 읽으며 자신도 언젠가 이런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고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당신은 피라미드의 이야기를 계속 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질문함으로써 당신은 탐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외함으로써 당신은 수천 년 된 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요. 오늘 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빙하기를 거쳐
녹색 사하라를 걸었고 별들과 대화했으며 잃어버린 문명의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여기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로요. 당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당신은 아주 먼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은 감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잠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킵니다. 모든 인간이 잠을 잤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도, 별을 관찰한 사람들도, 신화를 만든 사람들도 모두 잠을 잤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눈을 감고 꿈을 꾸고 다음날 아침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내일 아침 깨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늘을 조금 더 자주 올려다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역사에 대해 조금 더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밤마다 우리는 역사의 다른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잊혀진 문명들, 잃어버린 도시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당신은 이 여정의 영구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원을 통해 당신은 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건축가입니다. 여러분도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피라미드를요.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무겁습니다. 당신의 팔다리는 편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방문할 날을, 혹은 당신이 다시 꿈속에서 돌아올 날을요.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같은 별들이 수천 년 동안 빛나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많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시작입니다. 잘 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떠나지는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고 당신의 눈은 아직 완전히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침묵의 힘입니다. 피라미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 세계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알림음, 광고, 뉴스, 대화, 음악, 끊임없는 소음.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즉시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진짜 감정,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과거의 속삭임도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곳의 침묵은 다르다고요.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존재감이 있는 침묵이라고요. 마치 침묵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채우고 당신을 변화시킨다고요. 당신도 지금 그 침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워있는 그곳에서요. 주변의 소음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들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화입니다. 수용입니다. 이해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수수께끼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에, 이 침묵 속에요.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도 이 침묵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 같은 고요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침묵의 신전, 영원의 문턱, 시간과 무시간 사이의 경계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멈추고 귀 기울일 공간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거대한 것 앞에서 작아지고 그 작아짐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 외계인과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문명과 별의 정렬,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갈망을요. 연결되고 싶은 갈망, 의미를 찾고 싶은 갈망, 영혼의 일부가 되고 싶은 갈망을요. 그리고 그 갈망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고 번식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영혼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피라미드는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간 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우리가 위대한 것을 꿈꿨다고, 우리가 별을 향해 손을 뻗었다고요. 그리고 4,000년 후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호흡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피라미드의 입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남을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죽고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맛보기입니다. 피라미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요. 형태는 사라지지만 본질은 남는다고요. 왕의 육체는 썩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새겨진다고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것, 당신이 사랑한 것, 당신이 영감을 준 것, 이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로 시간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들어도 잊혀져도 당신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만진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이 사랑한 모든 사람 속에서, 당신이 나눈 모든 이야기 속에서요.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영향의 깊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유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의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피라미드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돌보다 오래 갑니다. 이제 당신은 거의 잠들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흐릿해지고 당신의 몸은 이완되고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시간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모든 질문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피라미드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별들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요. 내일 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 또 다른 여행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모래 위에, 시간 속에, 영원 안에요. 그리고 당신도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숨 쉬고 꿈꾸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친구요. 당신의 꿈이 피라미드만큼 높고 사하라만큼 넓고 별빛만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와 함께요. 지금은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여행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경외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존재하세요. 침묵 속에서, 평화 속에서, 영혼의 품 안에서 잘 자요.